새벽 4시 이정민은 오피스텔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다. 물기 없이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야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20년을 해도 손에 익지 않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힌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무거웠다. 정민은 걸레를 놓고 벽에 기댔다. 애가 어린이집을 너무 힘들어해. 아침마다 울고 혜진이도 지쳤어. 그래? 그럼 좀 쉬었다 보내든지. 그게 안 돼. 우리 둘 다 회사 가야 하고. 엄마,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잠깐.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뜻하는지 정민은 알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혜진이가 괜찮대? 응. 혜진이도 엄마한테 부탁하자고 했어. 정민은 복도 끝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직 닦지 못한 바닥이 보였다. 알았어. 내일 갈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걸레를 다시 들었을 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약 수첩. 그게 전부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청소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 달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대신 사람 구할게요. 정민은 핸드폰을 덮고 눈을 감았다. 민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잠깐만. 그 말이 왜인지 자꾸 귀에 걸렸다. 민수의 집은 신축 아파트 고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가 깨끗했다. 정미가 매일 닦던 오피스텔과는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없는 깨끗함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혜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애는 자고 있어요. 어제 많이 울어서 현관에 들어서니 장난감이 정돈되어 있었다. 거실은 넓었고 소파는 새 것 같았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다. 엄마, 힘들었지? 짐 줄게. 괜찮아. 정민은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서재로 쓰던 곳이라고 했다. 책상과 책장을 치우고 간이 침대를 놓았다고 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불편하면 말해요. 어머니, 혜진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할 리 없었다. 다만 낯설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자 아이가 방에서 나왔다. 3살 지우.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매. 그래. 지우야. 할매 왔다. 아이는 정미를 보더니 혜진의 다리에 매달렸다. 혜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웃었다. 엄마, 가지마. 엄마 회사 가야지. 할머니가 지우 봐주신대. 싫어. 혜진은 아이를 떼어내고 현관으로 갔다. 민수도 서둘러 구두를 신었다. 문이 닫히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정민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몸이 뻣뻣했다. 낯선 할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위로가 아니었다. 지우야, 우리 밥 먹자.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정민은 아이를 안은 채 거실을 걸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기가 닦던 복도가 있을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미도 몰랐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아파트 안을 채웠다. 아침 7시. 정미는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깼다. 20년 새벽 일이 만든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개 있었다. 깔끔하게 밀폐 용기에 담긴
사온 반찬들이었다. 정민은 쌀을 씻어 밥을 했다. 8시에 지우가 일어났다. 정민은 아이의 손을 씻기고 식탁에 앉혔다. 맘마, 그래, 맘마 먹자. 아이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도 고개를 돌렸다. 정민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한참 만에 아이가 몇 숟가락 받아 먹었다. 9시, 정민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가지런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민은 아이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다. 지우야, 뭐 하고 놀까? 응. 아이는 대답 없이 블록을 꺼냈다. 정민은 바닥에 앉아 아이 옆에 있었다. 아이는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았다. 정민은 가만히 지켜봤다. 11시,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정민은 벤치에 앉아 지우를 보았다. 지우는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고 그네만 탔다. 12시,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였다. 아이는 이번에도 몇 숟가락만 먹었다. 정민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1시, 낮잠 시간. 아이를 눕히고 토닥였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정민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시계를 보니 2시. 아이가 깰 때까지 1시간쯤 남았다. 정민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를 닦고 바닥을 쓸었다. 3시. 지우가 일어났다. 우유를 먹이고 다시 놀았다. 6시. 혜진이 돌아왔다. 민수는 7시에 왔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녁을 먹고 정민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오늘 한 일을 떠올렸다. 밥, 요리, 산책, 낮잠.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누구에게 전화할 것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정미를 밀어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있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는 사람이 할머니라는 걸 받아들였다. 정미도 아이의 습관을 알게 됐다. 당근은 안 먹고 낮잠은 1시간 반, 목욕은 6시 반. 어머니, 지우가 많이 안정됐어요. 혜진이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처음엔 매일 했던 말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라졌다. 정민은 늘 거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와 혜진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인사도 짧았다. 엄마, 지우 부탁해. 다녀올게요. 어머니, 문이 닫히면 정미의 하루가 시작됐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채웠다. 그 사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저녁 준비도 정미가 했다. 혜진이 퇴근하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정미는 밥상을 차렸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혜진이 민수에게 말했다. 정미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다. 정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가끔 혜진이 말했지만 정미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늘어났다. 정미는 그냥 했다. 어느 날 정미는 지우를 재우고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 민수와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도 돼? 응. 엄마 계시니까 괜찮지. 정미는 천장을 보았다. 처음 왔을 때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잠깐이 2달이 됐다. 핸드폰을 켜서
청소 반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부터 복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다. 자리는 이미 채워졌어요. 다음에 자리 나면 연락드릴게요. 정민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혜진이 웃고 있었다. 정민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지우가 기침을 했다. 아침부터 코를 훌쩍이더니 오후에는 열이 올랐다. 정민은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웠다.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았다. 혜진이 정리해둔 약 상자가 있었다. 여러 종류의 약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정민은 감기 시럽을 꺼내 지우에게 먹였다. 아이는 쓰다며 고개를 돌렸지만 정민은 달래서 한 숟가락 넣어줬다. 괜찮아. 이거 먹으면 나아. 오후 내내 지우를 돌봤다. 미음을 쓰고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다. 열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이 6시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지우는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 먹였어. 혜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약이요? 서랍에 있던 감기 시럽. 혜진은 약 상자로 달려갔다. 약병을 꺼내 확인하더니 정미를 돌아봤다. 어머니, 이 약 말고 이쪽 거 먹여야 했는데요. 그래? 똑같은 감기약인데. 아니에요. 지우는 이 약 먹으면 졸려해서 소화과에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정민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미안해. 내가 헷갈렸나 보다. 혜진은 대답 없이 지우 방으로 들어갔다. 정민은 거실에 서 있었다.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혜진이 방에서 나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정미를 봤다. 엄마, 약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 그게 내가 깜빡했어. 지우 상태는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혜진이 끼어들었다. 제가 병원 전화해 볼게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끊었다. 큰 문제는 없대요. 그냥 지켜보래요. 정민은 안도했지만 민수와 혜진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저녁은 조용했다. 정민은 밥맛이 없었다. 혜진은 지우 방을 드나들며 아이를 확인했다.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부엌으로 왔다. 엄마, 앞으로 약 같은 건 혜진이한테 먼저 물어봐. 알았어.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정민은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혜진의 목소리였다. 정민은 귀를 막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지우의 열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다행이었다. 아침을 먹이고 씻기고 거실에서 놀게 했다. 민수는 출근 전에 지우 이마를 만져보고 나갔다. 혜진은 말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정민은 하루 종일 조심스러웠다. 지우가 뭘 먹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생각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졌다. 저녁 때 민수가 일찍 들어왔다. 혜진보다 먼저였다. 민수는 지우를 안아들고 물었다. 우리 지우, 괜찮아? 응. 할매. 민수는 지우를 내려놓고 정미를 봤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정미가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앉아. 엄마. 민수는 책상에 기대섰다. 정미는 침대 끝에 앉았다. 어제 일 때문에 혜진이가 좀 예민해졌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워. 근데 지우는 아직 어리잖아. 약이나 병원 같은 건 엄마가 판단할 일은 아니야. 판단할 일은 아니야. 그 말이 정미의 가슴에 박혔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냥 혜진이가 시키는 대로만 해줘. 괜히 엄마가 생각해서 뭔가 바꾸거나 하지 말고. 정미는 민수를 봤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2달 넘게 지우 돌봤어.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엄마, 화내지 마. 그게 아니라. 그게 뭔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이해해줘. 혜진이 입장도 있고 우리도 불안하다고. 불안해. 내가 애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 방식이 있잖아. 정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수도 침묵했다. 엄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알았어. 진짜 고마워. 엄마 아니면 우리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라. 민수는 방을 나갔다. 정미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이 어두웠다. 정미는 손을 펴서 봤다. 2달 동안 지우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안아줬던 손이었다. 그런데 판단할 손은 아니라고 했다. 거실에서 지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놀아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저녁을 차려야 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이상했다.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뭐라도 말을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은 그냥 조용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혜진은 정미에게 필요한 말만 했다. 어머니, 지우 유치원 가방 챙겨주세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예전처럼.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말은 없었다. 지우가 요즘 할머니 잘 따르네요. 같은 말도 사라졌다. 혜진은 정미를 보지 않았다. 정미는 그게 더 아팠다. 차라리 뭐라고 하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정미는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다. 혜진이 들어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오늘 지우가 낮잠 잘 잤어. 정미가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밥을 먹는 동안 민수만 몇 마디 했다. 혜진은 지우에게만 말을 걸었다. 지우야, 맛있어? 응, 맛있어. 많이 먹어. 정미는 숟가락을 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혜진이 거실에서 민수에게 속삭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어머니, 일. 그 뒤로는 더 작은 목소리가 되어 들리지 않았다. 정미는 설거지를 멈췄다. 물소리가 멈추자 혜진이 말을 멈췄다. 정미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물을 세게 틀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청소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정미야. 무슨 일이야? 일자리 아직 안 났어? 아직이야. 왜?
급해. 아니, 그냥 거기 힘들어? 손주 보는 거?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언니, 나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며느리가, 반장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더 힘들지.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 응, 조금만 버텨. 일자리 나면 바로 연락할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정민은 누웠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처음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금이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웃었다. 지우도 웃었다. 정민은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혜진의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지우의 생일이었다. 4살. 정민은 이틀 전에 민수에게 물었다. 지우 생일 뭐 해줄 거야? 집에서 케이크 사서 먹으려고. 그래,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생일 전날 정민은 집으로 돌아갔다. 3달 만이었다. 좁은 원룸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창문을 열고 청소를 했다.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준비했다. 밤새 끓인 미역국을 아침에 통에 담았다. 지우가 좋아하는 감자조림도 만들었다. 무나물, 시금치나물도 했다. 반찬통을 들고 민수네 아파트로 갔다. 오전 11시쯤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 혜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응. 지우 미역국 끓여왔어. 혜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아,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에 풍선이 매달려 있었다. 식탁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매, 지우야, 생일 축하해. 정민은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꺼냈다. 미역국을 냄비에 옮겨 담았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혜진이 말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왔어? 아, 미역국 해왔구나. 응. 지우 생일인데. 민수는 웃었지만 혜진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정민은 상을 차렸다. 미역국, 반찬들, 밥, 익숙한 일이었다. 혜진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 됐다. 먹자. 내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지우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있어. 정민은 웃었다. 하지만 혜진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그냥. 괜찮아요. 근데 다음부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정미의 숟가락을 멈추게 했다. 다음부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도 좋은 뜻으로 해준 건데 우리 맛있게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가라앉았다. 정미는 몇 숟가락 더 먹고 숟가락을 놓았다. 나는 배불러. 너희 먹어. 케이크를 자르고 초를 끄고 노래를 불렀다. 지우는 좋아했다. 정민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케이크를 먹고 나서 정민은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민수가 말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끼리 있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지우가 뛰어왔다. 할매, 가지마. 정민은 지우를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이 따뜻했다. 할매, 곧 또 올게. 언제?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생일 축하해. 지우야. 문이 닫혔다. 정민은 복도를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혜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부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민은 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정민은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이틀을 더 기다렸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우 어때? 잘 지내? 어린이집 잘 가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응, 내가 다시 가서 도와줄까? 민수는 대답이 없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했거든. 무슨? 혜진이랑 지우 일로. 정민은 가만히 들었다. 혜진이가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해. 애 돌보는 거.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원래 계획이 그랬어. 엄마가 잠깐 도와주는 거였잖아. 잠깐. 또 그 말이었다. 그럼 나는 엄마도 엄마 일 있잖아. 청소 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아직 자리 안 났어. 나면 하면 되지. 엄마도 힘들었을 거 아냐. 정민은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 힘들었지. 미안해, 엄마. 근데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엄마. 화난 거 아니지? 아니, 진짜 고마웠어. 엄마 아니었으면. 됐어. 끊을게. 정민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며칠 후 정민은 짐을 쌌다. 작은 방에 두고 갔던 옷가지들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민수네 집에 갈 때였다. 짐을 가지러 초인종을 눌렀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짐 가지러 왔어. 네, 들어오세요. 작은 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이 다시 제자리에 있었고 책장도 돌아와 있었다. 간이 침대만 구석에 접혀 있었다. 정민은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다. 가방에 넣었다. 지우는 낮잠 자고 있어요. 정민은 지우 방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다. 혜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지우도 할머니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정민은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다.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혜진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정민은 혜진을 봤다. 혜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공손한 미소였다. 알겠어. 정민은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다. 민수네 집 현관문. 그 안에 지우가 자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정민은 안으로 들어갔다. 내려가는 동안 혜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부턴 연락 주세요. 정민은 알았다. 그 말의 진짜 뜻을.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정민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원룸은 그대로였다. 정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다. 방 안을 둘러봤다. 좁았다. 하지만 자기 것이었다. 부엌에 물을 끓였다.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이 하나 남아 있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다.
끓는 소리가 조용한 방을 채웠다. 라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들어갔어? 고생 많았어. 나중에 밥 사줄게. 정민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청소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일 시작할 수 있어. 진짜? 마침 자리 하나 났어.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응. 갈게. 손주 보는 거 끝났어? 응. 어땠어? 정민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끝났어. 힘들었구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정민은 라면, 국물을 마저 마셨다. 설거지를 하고 짐을 풀었다. 옷을 개서 옷장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민수네 작은 방 천장에 있던 금은 이 방엔 없었다. 핸드폰을 다시 켰다. 지우 사진을 찾아봤다. 몇 장 없었다. 지우가 밥 먹는 사진, 그네 타는 사진, 정미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한 장을 크게 해서 봤다. 지우가 웃고 있었다. 정미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3달, 아니, 3달 반, 그 시간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지우를 깨우던 일,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산책을 나가던 일, 아이가 울 때 안아주고, 웃을 때 함께 웃던 일. 정미는 그 시간을 사랑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그건 정미만의 생각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민수에게는 잠깐이었다. 혜진에게는 도움이었다. 정미에게만 그건 다른 것이었다. 정미는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자기가 지우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돌봐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을 때 보내는 사람. 마음을 맡긴 게 잘못이었을까? 아이를 사랑한 게 주제넘은 일이었을까? 정민은 모르겠다. 다만 이제 알았다. 잠시 맡은 마음이 어느새 짐이 되었다는 걸. 자신에게도 그들에게도. 밤이 깊었다. 정민은 알람을 맞췄다. 새벽 4시. 내일부터 다시 청소 일이 시작된다. 눈을 감았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매, 가지마. 정민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잊을 거고 정미도 익숙해질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채워졌다가 다시 비워진 자리. 정민은 그 빈자리를 안고 잠들었다.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아야 했다. 그게 정미의 자리였다.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정미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다.